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4등으로 4강에 들어갈 걸로 보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경선 구도가 친윤 두 사람, 반윤 두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홍준표, 반윤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안철수 2대2 구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토론 과정에서 2대2의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긴장감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생기고 있고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이 이른바 강경보수층에서 주도하던 친윤이 아니라 윤석열 세력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반윤 쪽으로 크게 선회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아연 재미있어졌습니다. 재밌다는 것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 정치판의 제1원칙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그 경선 결과는 발표되었지만은 여론조사 득표율이 얼마인지는 아마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데 이건 일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사람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추측이겠지만 대충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어제 발표된 1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선택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로서 물었을 때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5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각 8명씩 4,000명을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1위, 3위까지 1등, 2등, 3등의 후보들은 근소한 격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하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인데 대충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1등, 2등, 3위 후보들은 근소한 격차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차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1, 2, 3위 안에 들어갈 사람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사람이 거의 확실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 한다면은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뜻과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가고 안철수 의원이 4강에 합류한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반윤석열 민심이 이 보수층과 무당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4강행은 유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무당층 응답자에서 안 후보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삼선 의원은 이번 1차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반영되지 않는 것도 당심에서 앞서는 나경원 후보에게는 불리하고 안 후보에게는 유리한 요인이었다고 했는데 이제 2차, 3차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50%가 되니까 당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사이에서도 상당히
현실론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질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인식,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뽑아야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후보를 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풍이 불고 있다. 한풍이 이긴다. 한풍이 불고 있고 한풍이 일어야 이긴다라는 아주 메시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후보는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4강부터는 당원투표, 즉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뚜렷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기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한 수도권 의원은 윤석열과 확실히 거리를 두어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보수층에서 퍼지면서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덕을 볼 것이라고 엇갈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향후 토론회나 후보 간 합종 연행에 따라 경선 판세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은 미디어 데이를 열어가지고 후보들의 비전을 발표하게 하고 24, 25일 이틀간은 1대1 주도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긴장감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은 이 변화하고 있는 민심에 타서 윤석열 노선 그리고 윤석열 추종자들의 지난 4개월간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직격탄을 날리고,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노선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줄곧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선 투쟁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 노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하나의 벡터 현상으로서 어떤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노선 투쟁을 통해서 등장한 후보라야 이재명 후보에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저로서는 누가 경선 후보에 되는 것보다는 이 노선 투쟁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선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이냐,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던 한국의 위대한 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망해서 재생할 수 있는 끈을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한 열흘 사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보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판 그리고 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